지금 실거래가 찍힌 매물의 절반까지 떨어진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하는 사람들,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좀 귀찮고 좀 어렵고 무섭고 이런 분들은 저희 경쟁 상대가 아니게 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가 투자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오늘은 공매 압류 물건이고요. 바로 갈게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압류 재산 물건이고요. 용도는 근생, 간편 금액은 2억 8천. 근데 현재 6회 유찰돼서 1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물건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 현재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 되어 있고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표기되어 있네요. 공매니까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써 있어요. 압류 재산 정보를 클릭해 보니까 전입세대주 박땡땡님 계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네요. 아래쪽에 등기사항을 보면 근저당 6천만 원 있고요. 근저당 아래로 세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 이력을 살펴보니까 2억 8천으로 시작해서 현재 1억 4천까지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물건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볼게요.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것 같아요. 축소해봤더니 판교에 붙어 있네요. 거의 판교라고 볼 수 있죠. 판교 회사에서 어쩌면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빨리 뛰어가면요. 그렇죠? 카카오 센터 있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저희 물건지가 있어요. 위치는 특특특특특 A급인 걸로. 로드뷰를 봤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오피스 건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업무용 오피스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물 이름이 천석 미래로 오피스텔인데 이게 어떤 오피스텔인지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17년 4월 달에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이고요. 저희 오피스텔 조감도인데 아까 로드뷰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오피스텔은 총 10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하늘 정원 및 휴게 공간도 있대요. 주차는 한 개 호실당 한 대씩 세팅되어 있나 봐요. 여기 써있네. 우리 단지에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걸어서 3분 거리래요. 엄청 가깝죠? 이 정도면 가까운 게 아니고 저희 동네가 그냥 판교 그 자체인 걸로. 이렇게 해서 입지는 진짜 특 A급. 건물도 5년 미만이니까 새 건물인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경하고자 블로그를 들어왔거든요. 18년 3월 달에 준공했네요.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이에요.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전후라고 되어 있고요. 실내 구조랑 인테리어를 살펴보면 출입문에 신발장 그리고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세탁기, 여기 인덕션 있네요. 2구짜리 싱크볼 있고요. 그냥 전형적인 깔끔한 그냥 1인 오피스텔 그런 느낌이네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 빌트인 장들도 있고요. 수납은 조금 괜찮겠네요. 냉장고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보면 깔끔하게 샤워 부스까지 칸막이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천장에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 창 밖으로 보이는 뷰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네요. 꽉 막혀 있는 느낌이 아니고 아파트 주거단지 쪽으로 뷰가 나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복층 계단 이렇게 있는데 특이하게 손잡이가 벽 쪽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술 먹다가 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농담입니다. 여긴 강화유리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쪽에 복층인데 수납장이 있고 층고가 낮아서 걸어다니기 불편하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1층이고 2층이고 수납장은 넉넉하다. 그쵸? 혼자 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무실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랑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천석 미래로 오피스텔 찾았고요. 우리 거 평수가 건물 26.94제곱미터. 여기에 마우스 올려보면은 전용 면적 26.94제곱미터 뜨죠? 이게 저희 물건이에요. 매매 물건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봤더니 3억 4,500만 원이래요. 저희 그 유찰돼서 1억 4천만 원. 근데 네이버 매물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어쨌든 호가이긴 하지만 3억 4천원에 올라와 있다는 거. 클릭해보니까 아까 블로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쁘게 복층으로 깔끔한 매물이에요. 탁자도 세팅되어 있네요.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분양할 때 당시에 그 인테리어 사진 같아요. 자, 이렇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고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물건이거든요. 26.94제곱미터. 한 달 전에 11층 2억 6천에 찍혔고요. 2년 전에 2억 5천만 원, 3년 전에 2억 5천만 원. 그러면 일단 2억 6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전세를 찍었더니 전세가 저번 달에 2억 3천만 원에 찍혔어요. 그러면 저희 거 물건 낙찰받으면 플러스 9천만 원 생기네요. 그쵸? 플러스 9천만 원 안고 소유권도 가져오고 너무 좋다. 월세를 찍었더니 85만 원에 찍혔어요. 85만 원으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85만 원 곱하기 12달 나누기 6% 해볼 거예요. 6% 0.06은 1억 7천. 6%로 하면은 보증금까지 더하니까 1억 7,500만 원이네요. 오피스텔 받을 수 있는 월세로
6% 수익률로 계산하니까 1억 7,500만 원. 그런데 저희 거는 1억 4천만 원. 엄청 싸죠? 너무 싸서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나 계속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등기사항에는 크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임대차 정보에 전입세대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선순위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제3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에 올라오니까 그거 보고 권리 분석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입 세대주가 주거용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보고 직접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렇게 유찰이 됐잖아요. 지금 실거래가 찍힌 매물의 절반까지 떨어진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하는 사람들,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좀 귀찮고 좀 어렵고 무섭고 이런 분들은 저희 경쟁 상대가 아니게 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차 내용에 전입세대주 박땡땡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의 임차를 들어왔는지, 선순위로 전세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소액 임차인이다, 월세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가짜다, 아니면 후순이다, 이런 걸 알아내시면 저희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손품으로 알아낼 수 없거든요. 현장으로 움직이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실거래가 2억 6천짜리가 1억 4천만 원까지. 너무 흥분되지 않나요? 이분이 사업자 등록일자로 신고를 하셨으면 입찰 기일 7일 전에 제3명세서 올라오면 여기 온비디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그거 보고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분이 주택으로 전입을 하셨으면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아마도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의심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놔버리면 저희는 돈을 벌 수 없는 평생 그냥 손품만 팔다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현장에 가서 인터뷰하고 안에 계신 분 만나 뵙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계속 사실 건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얼마의 임차를 들어오셨는지 확인하신다면 분명히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이런 물건을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주택수 부분인데요. 그걸 좀 회피해서 투자하시려면 법인으로 낙찰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한테만 임대를 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주거 목적으로 임차를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물건을 줘버리면 그분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순간 바로 주택수에 잡혀버리니까요.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각할 때도 개인한테 보다는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저희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는 일이 없거든요. 부가세를 항상 꼭 염두하셔야 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게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근데 이런 주거용에 가까운 물건들은 사실 뭐 조사할 게 많이 없어서 네이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월세도 85만 원에 맞출 수 있구나. 전세는 뭐 2억 3천에 맞출 수 있구나. 2억 3,500도 있네요. 매매 물건도 2억 6,400에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무조건 다 찍히는 주거 형태의 건물들은 손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가볍게 편하게 손품 팔 수 있는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고요. 중요 내용은 반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게 된 거고 이 물건의 맹점은 전입세대주 방땡땡님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의 선순위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을 무조건 발로 뛰어서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만 확인하신다면 누구는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누구는 조사하고 알아내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이분이 후순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탐나는 물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탐나는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행운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월세 수익률로도 괜찮은 가격대의 물건이고 시세 차익으로도 확실히 안전마진이 보장된 물건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